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먼저 메가스타 그룹에 오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요. 여긴 너무 제가 존경하는 리더분들이 많이 계셔서 올 때 너무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얼마 전에 부천 모닝스쿨에 제가 강의를 했는데 그때 계셨던 분 계신가요? 네. 많으세요? 네. 어떡하죠? 비슷한데요, 그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메인 강의 하기 전에 잠깐 제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저는 28살에 뉴스킨을 시작했고 그 당시에 만났을 때는 전 대학교 4학년 취업준비생이었어요. 대학교 4학년이면 머릿속에 뭐만 있냐면 취업밖에 없어요. 전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나왔는데 대학교 4학년 때 여태까지 내가 준비한 걸로 어떻게든 내가 자격증을 하나 더 따고 어떻게든 영어 점수 하나 더 따서 대기업에 취업하자. 이런 마음을 먹고 여러 회사에 원서를 쓰고 있을 때 제 가장 친한 친구에게 네트워크 마케팅과 뉴스킨을 전달을 받았어요. 근데 받았을 때 그 당시에 저는 취업만 하면 인생이 성공이라고 생각했고 취업이 제 눈앞에 있는 가장 큰 어떤 벽이었고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전 들리지 않았거든요. 취업이라는 얘기가. 근데 그 친구는 저하고 굉장히 친한 그 불알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친구 와서 얘기할 때 제가 너무 이렇게 얘기하지 마 막 이렇게 면박을 주면 친구가 좀 무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들어주는 척 했어요. 얘기를 하면 아 그래? 이렇게 들어주는 척 했더니 친구가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잘 듣는 줄 알고. 네. 그래서 듣다가 정말 여러 번 찾아서 저한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들리진 않았지만 제 귀에 들렸던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뉴스킨 회사에 대한 얘기가 귀에 들렸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다 얘기했겠죠. 얼마나 많이 와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지만 회사에 대해서 제가 들렸던 거 와서 얘기하는데 회사가 뭐 전 뉴스킨이라는 회사를 들어본 적도 없는데 뉴스킨이라는 회사가 뭐 연매출이 3조의 회사고 글로벌 회사고 56개국에 진출돼 있고 최고의 신용 등급을 가지고 있고 뭐 부채가 없는 회사고 막 여러 가지 것들 얘기하는데 거짓말 같더라고요.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 정말 많은 대기업들을 제가 보고 원서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제 나름대로의 분석과 그리고 제 나름대로 저한테 맞는 어떤 회사를 찾아서 많은 회사를 보고 있을 때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이 뉴스키나 회사가 네가 얘기하는 것만큼 이렇게 좋은 회사면 여기도 한번 취업 원서를 써볼까? 라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저는 기계공학과이기 때문에 엔지니어는 어느 회사든 다 뽑아요. 뭐 TO의 차이겠지만 뉴스킨을 딱 보니까 그렇게 네가 말한 만큼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회사면 외국계 기업이니까 연봉도 괜찮겠지? 복지도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그럼 여기도 뭐 밑져야 본전인데 원서 한번 써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세미나장에 처음 왔어요. 그리고 강의를 듣고 나서 네트워크 마케팅과 그 뉴스킨을 이해하게 된 거죠. 회사를 보러 왔다가 만약에 그때 제가 회사를 보고 지원해서 제가 회사에 취업을 했다면 이 뉴스킨 회사에 취업을 했다면 이 자리에 어카운트 매니저로 제가 왔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로드맵을 설명하고 잘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다행이죠, 안에서. 네. 그렇게 네트워크 마케팅과 뉴스킨을 이해하고 나서 많은 갈등을 했어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해하고 보니까 이게 자꾸 상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면 어떨까? 일을 하면 어떨까? 네트워크 마케팅을 그 당시에 제가 저한테 적용했을 때 제가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3년을 열심히 하면 200만 원을 번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 당시에. 다른 사람이 하면 다를 수 있겠지만 내가 뉴스킨을 지금 한다면 3년을 열심히 하면 3년 뒤에 200을 번다. 근데 그 200을 버는 게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이 아닌 3년 동안 열심히 시스템을 구축하면 그 시스템을 통해서 약 200만 원 정도가 따박따박 나올 텐데 와 그러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대학 생활하면서 저는 한 번도 과외를 안 한 적이 없어요. 아이들 항상 수학과 영어를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 당시 28살 그 당시에도 과외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까지 한 100만 원 정도를 과외비로 버는 건 저한테 어렵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과외를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한 번 과외를 하면 굉장히 오래 했고 소개도 많이 나왔고 잘했나 봐요 제가. 근데 그렇게 과외를 하면서 제가 뉴스킨을 해서 3년 뒤에 한 200만 원 정도의 권리소득을 만들면 100만 원으로 과외비 벌고 200으로 뉴스킨으로 돈 벌고 하면 총 300만 원 버는 거죠.
그 생각하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왜냐면 제 주변에 제 선배나 제 친구들이 먼저 취업한 친구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월화수목 금금금 일을 해요. 만나서 저하고 술을 먹을 때마다 자기 상사를 욕하고 회사를 욕하고 그만두고 싶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해요. 근데 다음날 제일 빨리 회사를 가요.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았어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전 당연히 취업하는 길밖에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뉴스킨을 만나서 과외와 뉴스킨을 통해서 정말 자유롭게 300을 버는 그 삶이 자꾸 머릿속에 떠나질 않는 거예요. 되게 자유롭겠다. 누군가한테 명령받는 것도 싫고 전 늦잠 자는 거 되게 좋아해요. 모닝스쿨 가기 정말 힘들어요. 늦잠 자는 것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친구도 좋아하고 운동도 좋아하고 여행도 좋아하는데 정말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비슷한 돈을 벌면서. 그래서 결론을 냈어요. 뉴스킨 하자. 그래서 그 당시에 취업을 하고 뉴스킨 할까 하면서 같이 할까 안 하고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결론은 뭐예요? 어차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하자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28살에 뉴스킨 사업을 하기로 결심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됐죠. 처음에 제가 200만 원을 목표로 뉴스킨을 시작을 했어요. 200만 원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200만 원에 더 큰 욕심은 부리지 말자. 난 오로지 200만 원이 나의 뉴스킨의 끝점이고 그 끝점을 이룬다면 난 은퇴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뉴스킨을 열심히 했어요. 왜냐면 전 사실은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돈을 벌어봤겠어요? 돈에 대한 것도 몰랐고 사회적 경험도 없어요. 그냥 300만 원, 200만 원이면 전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괜히 욕심부려서 망치지 말고 정말 자유롭게 살자. 근데 그런 마음으로 뉴스킨 사업을 시작해서 약 1년, 2년 이렇게 하니까 정말 일하지 않아도 200만 원, 3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던 그 이론이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처음 접했을 때는. 근데 그 이론이 나의 현실로 적용이 됐을 때 그 느껴지는 그 희열과 소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되는구나. 그래서 은퇴를 못했어요. 입이 근질거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하고 싶어서. 처음에 사업을 결정하고 시작할 때 참 그렇죠. 뉴스킨을 딱 시작하게 되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반대를 많이 하죠. 제가 처음 사업을 딱 시작했을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뭐 다 상대적이겠지만 저희 어머니가 정말 반대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준에. 근데 그 당시에 또 저 말고도 어머니를 힘들게 했던 일이 뭐냐면 저 위에 누나가 있어요. 3살 위에 누나가 계신데 누나가 제가 이제 건국대학교 사범대를 다녔어요. 저희 누님이. 근데 1년을 딱 다니더니 학교를 자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퇴하니 했더니 이제 교대를 가고 싶대요.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겠대요. 그래서 서울교대를 가겠다라고 다시 학교를 자퇴하고 수능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교대가 되게 많아요. 지방에 있는 교대도 굉장히 많은데 목표는 딱 하나, 서울교대예요. 그래서 사수를 해요. 중간에 다른 교대가 붙었음에도 진짜 안 가더라고요. 붙었으면 좀 갈 줄 알았거든요. 진짜 독하다. 사수를 해서 서울교대에 들어가서 바로 임용고시를 패스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됐어요. 근데 선생님을 딱 1년 해보니까 자기하고 안 맞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자기는 더 공부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선생님은 자기하고 안 맞다 해서 미국 가서 공부하겠다 라고 해서 진짜 현재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시점과 저의 시점이 겹친 거예요. 대학 졸업하고 난 취업 안 하고 뉴스킨 할 거야. 저희 누나는 선생 때려치고 미국 갈 거야. 이렇게 겹친 거죠.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 딸이 그래도 말썽 없이 잘 자랐는데 갑자기 얘네들이 다 커더니 지멋대로 굴기 시작하니까 어머님이 화를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이 화가 나서 픽픽 쓰러져요. 되게 그때 근데 사실은 제가 아들인지라 쓰러진 어머니가 이해가 안 됐어요. 예전 어머니가 괜찮아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뉴스킨 좀 알아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그때 당시에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쓰러진 어머니를 버려둔 채 뉴스킨을 시작을 하면 어머님이 제가 나가면 저한테 이제 카톡을 막 보내시거든요. 그 당시에 어머니 보냈던 저의 카톡 내용이에요. 이거 어떻게 네 이런 카톡들을 보내세요. 가슴이 두근대다 못해 신경성 천식이 발작돼서 숨까지 차오른다. 저희 어머니가 천식이 있으시거든요. 진정이 안 된다. 막 부들부들 떠시는 거예요. 난 무조건 안 된다. 너 스케줄 보면서 그렇게 피부샵 미장원 돌아다니면서 여자들 얼굴 케어하고 이런 거 일 같지도 않다. 너무너무 싫다. 너 없다고 생각하겠다. 일단 너를 안 보겠다. 막 이런 카톡들을 매일 아침 편지로 저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또 근데 또 아들인지라 어머니를 버려두고 왔기 때문에 또 보고 아 왜 또 이래 하면서 이렇게 하긴 했지만 이랬던 어머니가 저한테는 사업할 때 가장 마음에 걸리는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이번에 제가 이제 3회차 팀 엘리트를 마감을 하고 이번에 팀 엘리트 트립을 갈 때 저희 어머님하고 같이 갔어요. 네. 저희 와이프가 임신을 해서 초기라서 못 가서 그냥 어머님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34년 만에 아들과 둘이 떠나는 첫 여행, 한 열흘 동안 어머니와 같이 있었는데 여행을 끝나고 저희 어머니가 찍은 동영상이 있어요. 잠깐 보고 얘기할게요. 일단 저희 어머님이에요. 제가 감동적이었던 게 뭐냐면 여행 중간에 어버이날이 있었어요. 5월 8일. 근데 어버이날에 회사에서 저희 어머니가 오셨다고 꽃을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 굉장히 감동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동영상 잠깐 볼게요. 클릭이 될까요? 조금 걱정했는데 뭐 안 보셔도 돼요. 네. 네. 제가 본 것처럼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어머니가 여기 USB가 안 꽂힌지 몰라서 네. 뭐 괜찮아요. 제가 설명해 드릴 거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 트립을 다녀와서 너무 좋아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찍었던 건데 트립을 가 있는 동안 어머니가 자꾸 누나한테 연락을 하더라고요. 미국의 누나한테 뉴스킨 하라고. 자꾸 연락하고 또 누가 생각난다 그러고 사실 저희 어머니가 뉴스킨을 같이 했어요. 중간에 한 1년 반 정도 어머니가 뉴스킨을 유지하시다가 벨로시티가 딱 바뀌면서 제가 조금 소홀했더니 죽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어머님 트립에서 다시 열정을 받고 다시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유스스펜과 루미스펜 막 유통하시면서 막 하고 계세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제 어머니한테 엄마 나 뉴스킨 할 때 엄청 반대했잖아. 그랬더니 어머니가 왜 그런 얘기를 하니? 왜 그런 얘기를 하니? 그런 동영상이에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어제 저는 4회차 팀 엘리트를 마감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팀 엘리트 트립에서 우린 다 같이 만날 거고요. 내년, 내후년 또 그 이후에 무조건 우린 다 같이 팀 엘리트 트립에서 만나겠죠? 여기 계신 분들과 저는 계속 갈 거예요. 그죠? 신규 팀 엘리트에 이번에 약 300 어카운트 정도가 56개국에서 오셨는데 막 이렇게 박수 쳐줬던 이런 팀 엘리트 트립에 가서 팀 엘리트들을 보면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팀 엘리트 트립을 가면 제가 거의 꼴등 팀 엘리트예요. 제일 돈 못 버는 거지 팀 엘리트. 여기에 팀 엘리트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전 이제 4회차니까 얼마나 거지겠어요. 이분들에 비하면. 그러면 뉴스킨이 뭐길래 정말 뉴스킨을 해서 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부자가 됐을까? 이 사람 한 분 한 분이 뉴스킨을 만나서 인생이 변한 거잖아요. 내가 제일 조금 변한 거죠. 그 중에서 나 지금 이만큼이어도 너무 행복하고 이만큼이어도 인생이 너무나 값지고 가치 있는데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이 뉴스킨이 뭐길래 뉴스킨 하나 만나서 이렇게 변했을까? 정말 뉴스킨 위대하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껴요. 꼭 가서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강하게 믿는 신념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저는 향후 5년 정도 있으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현재는 비주류잖아요. 대중이 인정하지 않죠, 이 시장을. 근데 한 5년 정도 있으면 대중이 누구나 인정하는 하나의 시장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그렇게 믿으세요? 현재 이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네트워크 마케팅 개 정도 있는지 아세요? 비공식적으로 약 1000개가 넘을 거예요. 그죠? 근데 공식적으로 보면 약 100여 개의 회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한 회사예요. 그러면 어떤 소비자가 있다면 그 소비자가 그 100개의 회사 중 어느 한 회사를 선택해서 제품을 쓴다. 그런 소비자의 집단이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이죠. 그죠? 이런 소비자가 모인 집단이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이에요. 그럼 어느 회사의 제품을 많이 쓰나 조사해봤더니 1등이 아메이 제품을 많이 쓰고요. 2등이 애터미, 3위가 뉴스킨, 4위가 허벌라이프, 5위가 유니시티예요. 근데 100개 정도 공식적으로 발표된 그 회사 중에 제가 얘기 드린 상위 5개의 회사의 5개 회사의 전체 매출이 전체 시장의 약 80%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 5개의 회사가 전체 매출의 80%,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의 80%를 갖고 있다는 건 그 상위 5개의 회사만이 검증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 이론이 완벽하잖아요. 그죠? 완벽한 이론을 현실화되느냐 이 싸움인데, 우리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아마 제품을 하나 만들었다고 치고 그 제품을 가지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차릴 만한 분이 있을까요?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제품을 만들면 그냥 광고하고 인터넷 광고하고 TV 광고하고 매체 광고하면 다수에게 한 번에 내가 막 뿌릴 수 있는데, 굳이 한 명 한 명 입소문을 통해서 제품을 전달하겠다라고 하는 방법을 채택한 회사가 없죠. 그런 방법을 채택했다고 하더라도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소비자 시장이 확장이 안 돼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포기하는 회사가 대다수예요. 시작했다가 안 되니까 그냥 정식 광고로 돌아서는 회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5개의 회사만이 검증이 된 회사, 즉 현실이 이론화된 회사, 이론이 현실화된 회사예요. 그 중에 뉴스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 드리면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이 이렇게 크고 그 중에 80%가 이 상위 5개 회사가 그 중에 뉴스킨이 있다면 되게 크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시장 자체도 아직 코딱지만 하고요, 뉴스킨도 아직 굉장히 조그매요. 그 전체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우리 뉴스킨. 우리가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도 뉴스킨 이제 오래됐어, 이제 많이 해 말 얘기하겠지만, 우리나라 뉴스킨 사업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7,000명이에요. 7,000명. 한 보험회사 영업 직원만 7,000명이에요. 요구르트 아줌마 많이 보시나요? 요구르트 아줌마가 우리나라에 12,000명 있대요. 뉴스킨 사업자의 2배예요. 우리가 여기서 엄청 잘해서 2배가 돼도 요구르트 아줌마 정도 되는 거예요. 되게 조금이죠. 그런 회사 3-4개가 모인 게 네트워크 마케팅 전체 시장이에요. 전체 우리나라에서 모든 물류 거래량의 0.5%도 채 안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샴푸를 하나 사러 가서 샴푸를 보통 마트나 슈퍼에서 살 텐데, 그러지 않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 한 곳의 회사에서 제품을 사는 소비자가 우리나라 100명 중에 0.5명도 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주류라고 부르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관심도 안 갖고, 그렇기 때문에 법도 없죠. 다단계와 다른데도 불구하고 아직 법도 없잖아요. 너무 비주류라서. 근데 요즘 사회가 많이 변하고 있어요. 저는 많이 느끼는데, 제가 취업을 할 당시 약 6년 전 그때만 해도 많은 대학생들이 취업만이 90%, 그러니까 90% 이상은 취업을 했던 것 같아요. 취업을 목표로. 근데 요즘엔 취업을 잘 안 해요. 워낙 취업이 어렵기도 하고, 취업을 했을 때 비전을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들어가더라도 은퇴 시기가 짧고, 그렇죠? 그리고 살 날은 길고, 어차피 내 거를 해야 된다는 인식도 강하고, 회사가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생각도 강하고, 굳이 그 정도 돈 벌 바에야 내가 조금 요렇게 해서 요렇게 벌어서 요렇게 살지라고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졌죠.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나온 현상 중에 하나가 그 2019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 다 보셨죠? 여긴 사업자분들이니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2019년부터 그 책의 핵심은 뭐냐면, 2019년부터 새로운 유통 마켓이 열린다. 그게 1인 1마켓 시대라고 부르죠. 1인 1마켓 시대는 여태까지는 누군가는 팔기만 하고 누군가는 사기만 했다면, 파는 사람 따로 있고 사는 사람 따로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누구나가 무언가를 판다, 누구나가 무언가를 파는 시대가 온다. 그게 1인 1마켓 시대예요. 그게 2019년부터 시작된다라고 발표한 거예요. 한 3-4년만 지나잖아요. 아니요, 한 내후년만 돼도 되게 신기할걸요? 뭐 안 파는 사람들? 너 아직도 뭐 안 파니? 막 이렇게 될걸요? 다 팔다니. 지금 2019년 요즘에 SNS 마켓이나 뭐 인스타나 이런 걸로 뭐 파는 사람 많죠? 뭐 그것뿐만 아니고 자기가 하나의 유통 마켓이 되어서 무언가를 파는 사람, 그것이 주류가 되고 그것이 유통의 거대한 흐름을 뒤흔들 그런 시대가 이제부터 시작된 거고, 내후년쯤 되면 우리가 피부로 느낀다니까요. 그게 2019년부터 시작된 거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팔아야 된다면 아이템을 찾을 거죠. 아이템을 찾을 거고, 그 아이템 중에 팔아서 돈 버는 것이 있고, 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은 팔아서 돈 벌지만 나중엔 안 팔아도 돈 벌죠. 자산과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일이고, 나중에는 내가 파는 것, 내가 안 팔아도 정말 많은 소비자를 확장시킬 수 있는 매력이 있죠.
검증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사람들의 아이템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정확하게 이해만 한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 1인 1마켓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불과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요즘에도 많은 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요즘 젊은 분들 만나면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이라고 하면 저희 훨씬 선배분들.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 이 일을 보는 기준도 달라요. 우리 옛날도 아니야, 한 3, 4년 전만 해도 아프리카 TV 방송하시는 분들, BJ라고 해요. 그런 분들 보면서 직업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좀 질을 낮게 봤어요. 저거 직업 같지도 않다고. 할 게 없어서 하는구나. 아니면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하시는 분들도 별로 좋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불과 3, 4년이 흘렀죠? 지금 유튜브 BJ 하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유튜브 다 하시죠? 유튜브 BJ 팬들도 엄청 많고 매니아층도 굉장히 많아요. 비주류가 주류가 됐어요. 사회적 현상이 바뀜에 따라서 비주류가 주류가 된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도 어느 순간 우리가 그 BJ를 봤던 그 시선처럼 지금의 시선처럼 변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네트워크 마케팅 전체에 비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시대가 온다면 100명 중 1명은 쓰지 않을까? 100명 중 1명 정도만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을 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드세요? 100명 중 2명 말고요. 1명 정도만. 지금 1명도 안 쓰니까. 100명 중 1명, 딱 1%만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 제품을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매출이 2배가 돼요. 그렇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죠. 상위 5개의 회사가 검증된 네트워크 마케팅. 아마 5개 회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없어질 것 같아요. 정식적이지 않은 네트워크 마케팅과 좀 다른 방식을 많이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검증된 이 5개 회사는 아마 2배가 아닌 훨씬 더 많은 어떤 성장이 있을 거고, 그렇게만 된다면 지금부터 뉴스킨 하나가 더 생기는 거죠. 지금부터 뉴스킨 하나 더 생긴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요구르트 아줌마 정도예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뉴스킨이 오픈할 때 시작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예전에 이 7,000명 정도의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뉴스킨에 얼마나 많은 사업자의 시체 더미가 있었는지 아세요? 그 비주류에 견디고 이기질 못해서 하다 그만두고 그렇게 만들어진 시장인데, 앞으로 시장이 비주류에서 주류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더 대중화가 된다면 여태까지 정말 여기까지 만들어진 시장이 어렵지, 앞으로의 정말 성장되는 시장은 진짜 우리 거예요. 2배가 아닌 정말 더 많은 성장이 있을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이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그 중에 5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뉴스킨, 애터미, 뉴스킨, 애터미, 아메, 허벌라이프, 유니시티 5개 중에 저는 이 뉴스킨이 굉장히 매력으로 다가와요. 그리고 지금 2019년부터는 굉장히 큰 격차로 뉴스킨이 달려나갈 거예요. 그래서 2019년이 정말 중요한 해이고, 우리한테는 정말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고, 여기서 무언가 성과를 만들어야 되는 해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2019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느끼지 못하시죠? 지나야지만 알 수 있어요. 지나야지만 2019년 진짜 중요했구나, 2019년 그때부터 무언가가 변했구나, 그때 좀 이렇게 할걸, 그때 열심히 했던 뭔가를 만들었던 사업자는 2019년 저렇게 해서 잘 됐지란 얘기를 들을 거예요. 우리 역사로 본다면 앞으로의 역사가 더 길겠죠? 뉴스킨의 역사가. 근데 과거의 역사를 본다면 2009년을 기점으로 뉴스킨이 많이들 바뀌었어요. 2009년을 기점으로 2009년 전에는 그냥 좋은 제품을 만드는 좋은 회사였죠. 그냥 좋은 제품을 만드는 좋은 회사. 근데 2009년에 에이즈락이라는 에이즈락 사이언스가 나오면서 뉴스킨이 혁신적인 회사, 혁신적인 제품을 만드는 정말 혁신적인 회사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기회를 잡고 사업자도 성장하고 매출도 성장하고 회사도 주가가 약 30배가 뛰었죠. 완전 다른 회사가 된 거예요. 10년이 지난 지금 2019년은 그 2009년 때 비전보다 훨씬 큰 비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죠. 지나봐야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나기 전에 정말 큰 비전 중에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2019년이 왜 중요한가? 뉴스킨의 창업자예요. 브레이크 로니와 샌디와 스티브. 이분들이 80년대 뉴스킨을 만들었을 때
여기에 이제 트루먼트까지 네 분이 뉴스킨을 만들었어요. 20대 젊은 남녀가 모여서 우리 좋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를 하나 만들어 볼까? 라고 해서 만들어지고, 그때 당시에 브레이크 로니가 제품 개발을 담당했고요. 그리고 샌디가 전산 업무를 담당했고, 스티브가 영업부장을 했대요. 왜냐면 넷이서 회사를 만들었는데 직원이 없으니까 넷이서 뭔가 하나씩 다 해야 되죠. 그렇게 만들어진 회사가 얼마만큼 좋았을까요? 브레이크 로니가 화장품 과학 전문가인가요? 그렇지 않고 시작을 했다가 뉴스킨은 혁신을 계속 거듭하면서 지금 현재 제품은 누가 만들죠? 조챙 박사를 필두로 한 전 세계 저명한 책임 연구원들이 만들죠. 그럼 이때 브레이크 로니가 만들었을 그 제품과 지금 조챙 박사를 필두로 한 책임 연구원이 만든 제품의 차이가, 퀄리티가 완벽하게 다르겠죠.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거죠. 샌디는 숫자에 굉장히 약하대요. 근데 할 사람이 없으니까 본인이 전산 업무를 맡은 거예요. 스티브라는 분을 많은 리더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이분이 영업부장을?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할 사람이 없으니까 했는 거예요. 이렇게 혁신을 거듭하는 중에 또 하나의 혁신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창업자가 경영을 하지 않고 전문 경영자가 뉴스킨의 사장이 됐어요. 약 2년 전에. 리치 우드라는 분이에요. 이분이에요. 이게 우리 뉴스킨의 사장이에요.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죠? 브레이크 로니가 제품을 만들다가 조챙이 만들듯이 예전에 창업자 브레이크 로니가 경영을 하다가 전문 경영인이 이제 뉴스킨을 경영하기 시작해 핸들을 잡았어요. 그럼 이제 무언가 혁신을 향해 나아가겠죠. 리치 우드가 얘기하는 그 여러 가지 비전 중에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리면,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이제부터 그린 뉴스킨이라는 것이 시작돼요. 뭐 다들 들으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그린 뉴스킨이 뭐냐면 지구를 살리는 프로젝트예요. 우리가 화장품 용기를 쓰고 버리면 그 용기가 정말 자연적으로 분해가 되는 플라스틱이 아닌, 아마 향후 3년 안에 플라스틱 제품 케이스가 전부 다 없어질 거예요. 막대한 돈이 들거든요.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막대한 돈이 드는데 그걸 해요. 왜냐면 지구를 살리는 기업이 되겠다. 지구를 살리는 1등 기업이 되겠다라고 발표를 해요. 이것이 우리한테 사업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냐면, 요즘에 젊은 친구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어떠냐면 무언가 나한테 필요 없는 제품을 친구에게 돈을 받고 판대요.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돈을 주고 사고. 저희 어릴 때는 그냥 네 거, 내 거, 내 거, 네 거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굉장히 계산적인 거죠. 똑똑한 건가요? 어쨌든 그렇게 돈을 주고 사고 파는데, 그렇게 내가 무언가 팔아서 번 돈을 가지고 환경단체에 기부를 한대요. 놀랍죠?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달라요. 우리가 뉴스킨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 다음에 들어올 소비자, 사업자, 다음 세대들에게 이 환경을 리딩하는 컴퍼니가 된다는 것이 우리 뉴스킨이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또 두 번째는, 사실 이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CEA라는 것이 있어요. 2009년에 에이지락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뉴스킨이 바뀌었듯이 그 에이지락보다 10배, 100배 큰 비즈니스 기회가 이 CEA의 기회예요. 아마 앞으로 계속 얘기를 들으실 텐데, CEA라는 것은 환경 제어식 농업이라는 거고, 잠깐 예를 들으면 우리 2009년도에 에이지락 사이언스를 만들기 위해서 뉴스킨이라는 회사가 그 유전공학에 가장 많은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라이프젠 테크놀로지를 인수했죠. 마찬가지로 CEA라는 거대한 비즈니스 기회를 단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아예 초창기 단계에 5개 회사를 인수했는데, 그 5개 회사 중 첫 번째가 그로비브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로비브가 비전이 아닌 CEA라고 하는 전체적인 비즈니스의 기회가 우리한테는 비전이에요. 첫 단계가 그로비브. 환경 제어식 농업이라는 것이 뭐냐면, 뉴스킨이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뉴스킨이 굉장히 긴박한 문제. 뉴스킨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려고 하면 이 제품에, 예를 들어서 사과에 폴리페놀 성분을 이 제품에 넣어야 된다 라고 해서 이 제품을 만들려고 딱 계획을 한 거죠. 그럼 현재 뉴스킨은 어떻게 하냐면 어느 지역에 어느 사과가 제일 괜찮은가를 연구하기 시작해요. 한국의 사과가 괜찮은가, 프랑스가 괜찮은가, 인도가 괜찮은가, 중국이 괜찮은가, 미국이 괜찮은가. 만약에 프랑스가 괜찮다면 프랑스의 어느 지역에 어느 곳의 사과가 괜찮은지를 연구하죠. 그게 원료 수급 단계죠. 원료 선정 단계. 그렇게 해서 사과를 딱 선정을 하고 갖고 와서 그 다음에 블렌딩을 하죠. 독성을 빼고
어떤 폴리페놀 성분만 딱 빼서 제품에 싹 넣어요. 그렇게 지금 제품을 만들어지고 있는 게 우리 뉴스킨 파마넥스죠. 근데 이것을 더 이상 지속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대요. 이유는 어느 지역의 사과를 봐도 다 별로래요. 이 지역의 사과를 봐도, 이 저 지역의 사과를 봐도, 어느 지역의 사과를 봐도 가뭄과 환경 문제와 토양 문제 때문에 사과가 제대로 된 사과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원료를 선정해서 가지고 왔다 한들, 가지고 와서 이걸 블렌딩해도 독성이 빠지지를 않는데요.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인데 원료 선정과 원료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회사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제품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 유지하고 있는 방법으로는 원료를 수급하고 블렌딩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정도의 퀄리티를 유지하려면 막대한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블렌딩을 예전에 10번 했다면 이제 100번 해야 되고, 그죠? 원료 선정을 그냥 여기서 했다면 여기가 안 되니까 더 많은 지역을 알아봐야 되고. 그래서 뭘 얘기했냐면 CEA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컨트롤해서 제품을 직접 만들겠다. 그냥 원제품을 직접 만들겠다. 사과를 직접 만들겠다. 그걸 발표한 거예요. 사과가 만들어지는데 재밌는 게 있어요. 사과 씨앗을 딱 넣고 사과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이 필요하겠죠. 조명도 씌워야 되고 물도 필요하고 토양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데, 그 조건이 약간 미세하게 다르기만 해도 사과 안에 들어있는 영양 밸런스 퍼센테이지가 다르대요. 사과를 똑같이 사과씨를 넣고 여기는 빨간 조명을 씌워주고 여기 노란 조명을 씌워주면, 빨간 조명에는 예를 들어서 폴리페놀 성분이 30%, 노란 조명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80% 완벽하게 달라진대요. 그러면 내가 먹고 싶은 게 폴리페놀 성분이라면 정말 최대한 100%의 폴리페놀을 끌어올릴 수 있는 환경 조건을 내가 컨트롤해서 만들겠다. 일단 1번. 두 번째는 전혀 유기농이 아닌 완벽하게 무해한, 결벽증보다 더 심한 무해한 제품을 만들겠다. 독성 성분이 1도 들어있지 않은 무해한 제품을 만들겠다. 2번. 예전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해서 제품을 만들었는데 CEA라는 것을 도입해서 제품을 만들면 예전에 사과에서 폴리페놀 빼서 하는 것보다 연구비가 10분의 1밖에 들지 않는데요. 훨씬 더 저렴하고 지속 가능하고.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돈을 어디다 써요? 광고에 안 쓰고 유통에도 안 써요. 로드샵도 없고 샘플도 없어요. 제품 만드는 데만 돈 써요. 제품 만드는 비용이 10분의 1로 줄어봐요. 우리한테 엄청난 비전 아니에요? 최고의 비전이죠. 그렇게 지속 가능한 완벽한 제품이 이제부터 우리한테 주어지고 그것이 뉴스킨 파마넥스에 전부 다 들어갈 거예요. 요즘에 제가 뭔지는 잘 몰라도 에이지락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차별성이 있고 차이가 있고 이제는 만들어진 시장의 경쟁력이 훨씬 더 뛰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회사의 차이는 우리는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건 없다라는 철학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CEA의 비전을 완제품이 아닌 기술 자체에 비전을 두고 있어요. 즉 뭐냐면 각각의 집에서 네가 원하는 사과를 키워 먹을 수 있는 기술 자체의 유통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게 2019년부터 시작이고요. 2019년 글로벌 컨벤션에 이 완제품 2가지가 나와요. 이제부터 에이지락의 어떤 제품군이 아닌 CEA의 제품군이 2019년부터 쏟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또 그런 것도 있죠. 저는 이걸 들을 때마다 놀라요. 별로 안 놀라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유로모니터라는 곳에서 전 세계에서 그 있죠. 요즘에 성장하는 시장 자체가 성장하는 시장은 사실 많지 않아요. 시장은 이제 대부분 형성이 되어 있고 거기서 어떤 기업들이 서로 싸우고 어떤 지분을 뺏는 거지, 시장 자체가 커지는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굉장히 시장이 커지는 시장이 현재 한 3가지가 정도가 있는데,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HMR 시장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간단하게 조리해서 먹는 거 있죠. 홈 밀 리플레이스먼트라고, 그냥 육개장, 뭐 닭발, 뭐 이런 것도 그냥 조리만 살짝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집에서 요리를 하는 것이 아닌 요리가 되어 있는 걸 간단하게 조리만 하면 되게끔 하는 그 시장이 굉장히 형성이 되고 커지면서 자영업이 굉장히 많은 위협을 받고 있대요. 그냥 집 앞에 가서 닭발 먹다가 닭발 사다 먹는 거예요. 훨씬 싸고 맛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시장은 뭐냐면 소형 카메라 시장이 굉장히 뜨고 있대요. 유튜브 BJ가 많아지면서 소형 카메라를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난 거죠. 세 번째가 어떤 시장이면 가장 큰 시장, 뷰티 디바이스 시장이에요. 예전엔 피부과 가고 피부샵 갔는데 이제는 그냥 뷰티 디바이스 기계 하나 사다가 집에서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 얼굴을 문지르면 훨씬 싸고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뷰티 디바이스 기기를 하나씩 갖고 있어요. LED 마스크가 엄청 대박이 났잖아요. 이미 이제 트렌드가 끝난 거 아시죠? 180만 원에 팔다가 요즘 110만 원에 50만 원 사은품을 준대요. 얼마나 끝물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그것이 뜨면서 그 LED 마스크를 만드는 회사만 50개가 생겼어요. 그 많은 회사가 뭐에 도전한 거예요? 이 뷰티 디바이스 시장에 도전한 거죠. 그만큼 뜨는 시장이니까. 그럼 전 세계의 뷰티 디바이스 시장에 뷰티 디바이스를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조사해봤어요. 어떤 디바이스를 많이 갖고 있나? 저는 1등이 뉴스킨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지? 우리나라를 조사해봤어요. 우리나라에선 사람들이 어떤 디바이스를 많이 갖고 있지? 조사해봤더니 1등이 뉴스킨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한 번도 광고 안 했어요. 유튜브 광고, TV 광고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갈바닉하고 루미스파 알려줬더니 좋다고 소개해서 1등이 된 거예요. 이렇게 제품이 검증되어 있는데, 디바이스가 검증이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뉴스킨은 발표했죠. 앞으로 5G와 인공지능과 여러 가지 디바이스의 혁신이 이루어지면서 디바이스 시장을 1등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 디바이스가 들어가게 되면 계속적으로 루미스파 재리 재구매, 갈바닉 재리 재구매가 되죠. 혁신적인 디바이스를 통한 재구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제품들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오겠죠. 또 이번에 뭐 남성용 에스테라 1, 2도 나오고, 그렇죠? 뉴트리올 갈바닉 시스템도 나오고, 또 에너지를 업할 수 있는 TR9라는 제품도 나오고, 여러 가지 신제품이 쏟아질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정말 잘 될 건데, 그 중에 이 뉴스킨의 장점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지구를 살리는 기업, CEA의 비전, 그리고 뷰티 디바이스의 혁신적인 기업, 이게 뉴스킨이 갖고 있는 앞으로의 방향성이에요. 단기간의 방향성. 될 것 같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회사는 발표했죠. 우리는 5조 회사가 되겠다. 우린 이렇게 하겠다. 여러 가지 것들을 발표했는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저희는 회사하고 손을 잡고 파트너십을 맺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회사는 회사 할 일을 너무 잘하고 있더라고요. 회사가 할 일은 제품을 만들고 제품을 우리한테 건네주는 일을 하는데 제품을 너무 잘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나 완벽한 회사의 방향성과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벨로시티도 각 나라에 맞게 최적화가 되고 있죠. 나만 똑바로 하면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한 거죠. 나만 똑바로 해서 이 네 가지가 딱 맞아떨어지면 뭔 일은 나겠다. 사회적으로도 순풍이 불고 있는데 뭔 일은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모든 지금 비전들의 시작이 2019년이에요. 2019년. 지나고 나면 2020년, 21년이 되면 2019년부터 뭔가가 변했어라는 얘기들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무언가 만들어서 어떤 그룹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면 아마 5년 뒤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때 했으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게 2019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든 분들께 제가 제안을 드려요. 우리는 뭐라도 해야 돼요. 지금 안 하면 이 쏟아지는 비전이 내게 아니에요. 내가 2019년 12월이 됐을 때 내가 나 혼자 있다면 2019년, 2020년부터 쏟아지는 비전은 내게 아니고 남의 거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모두 다 루비가 돼야 돼요. 모든 목표를 루비로 잡으시면 돼요. 난 지금 다이아몬드인데 아니요, 지금부터 새로운 루비가 돼야 돼요. 저도 새로운 루비가 될 거예요. 새로운 내 라인을 만들 거예요. 내가 지금 비즈니스를 시작했든 내가 나중에 시작했든 내가 오래 했든 조금 했든 상관없이 올해 우리는 모두 다 루비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한테 쏟아지는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거든요. 루비라는 것을 좀 간단히 얘기해 드리면, 우리가 뉴스킨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은 리더분들이 얘기해요. 뉴스킨은 굉장히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양한 가치를 느끼기 시작하는 비즈니스 시작점이 루비예요. 루비가 안 되면 그 다양한 가치를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루비가 또 돼야 돼요.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등산을 할 때 산을 가자고 하는 마음을 얻기가 어렵고,
옷을 차려입고 산을 오르는 처음에가 가장 어렵지만 산을 오르다가 그 베이스 캠프라는 지점까지만 가면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죠. 뉴스킨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하고자 마음먹는 게 어렵고요. 처음에 시작이 어렵지 중간에 그 베이스 캠프, 뉴스킨의 베이스 캠프가 루비거든요. 루비까지 가면 정상까지 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베이스 캠프부터 정상까지가 눈에 보이거든요. 베이스 캠프에서 정상이 눈에 보이듯이 루비가 되면 티멜리트가 보일 거고, 티멜리트가 보인다면 그 확신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해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확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모호하죠. 확신이 있어 없어? 있다고 얘기하지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없다고 얘기하기엔 좀 이상한 것 같고, 그 확신이 드는 시점이 루비예요. 확신이 있고 비즈니스를 해나갈 수 있다면 확신을 가지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만 보세요. 대리점이 열심히 하나, 루비가 열심히 하나. 루비 분들이 훨씬 더 열심히 할걸요. 확신이 있고 끝점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루비가 돼야 돼요. 막 열심히, 제가 처음에 뉴스킨 시작했을 때 하루가 굉장히 바쁜 분들이 되게 부럽더라고요. 나는 사무실에 있는데 막 왔다 갔다 막 해. 약속 있다고 나가고. 도대체 어디 저렇게 가나? 나 혼자 두고. 막 바쁜 거, 나한테 하나의 루틴이 잡히고 나의 계획이 잡히고 비즈니스의 어떤 습관이 잡히는 시기가 루비예요. 그래서 루비가 돼야 돼요. 어차피 루비가 돼야 된다면 2019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루비가 되셔야지만 나의 비즈니스가 시작되고 시작된 이후에 모든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될 거예요. 지난달에 사업을 시작하셨어도 마찬가지예요. 루비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루비가 어떻게 되냐? 제가 2013년도에 뉴스킨 사업 시작했을 때 이렇게 찍었어요. 200만 원을 벌기로 마음을 먹고 찍은 거예요. 그리고 대리점이 되는데 7개월이 걸렸어요. 오래 걸렸죠? 누군 7일만 해도 하는데 전 7개월이 걸렸어요. 근데 그 다음 7개월 동안 다이아몬드 10라인을 만들었어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뭐 그때를 생각해도 좋고요. 제가 많은 분들과 지금 미팅을 하고 리크루팅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부분, 어떻게 하면 루비가 될까? 그런 것들을 좀 공유하고 싶어요. 5가지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5가지를 오로지 그냥 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2019년 모두 다 루비가 돼요. 만약에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명연이 나요. 첫 번째는 발톱을 감추지 말자. 북한에서 기독교 전파하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형당해요. 죽어요. 북한은 오로지 그 김정일, 근데 그 외에 다른 종교를 전파하다 걸리면 사형당해요. 그럼 북한에 기독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전파하는지 아세요? 몰래 불러요. 몰래 만나서 몰래 성경책을 쥐어주면서 조용하게 얘기해요. 아무도 모르게. 저희 뉴스킨 전달하다 걸리면 죽나요? 근데 왜 북한에서 기독교 전파하듯이 뉴스킨 하시는 분들이 많죠?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더 난리치면서 전달해야 되지 않나요? 만나서요. 저는 그래요. 뉴스킨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생각이 있는데 저는 딱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시작해요. 전 세계 뉴스킨 안 쓸 사람 없다. 뉴스킨 안 할 사람 없다. 이걸 머릿속에 항상 생각하고 일어나요. 그리고 시작해요. 비즈니스를. 뉴스킨 제품이 최고기 때문에 쓰라는 얘기 아니야. 네가 쓰는 것보다 나으니까 쓰라는 얘기야. 누굴 만나도 네가 쓰는 것보다 뉴스킨이 나아. 누굴 만나도 네가 하는 일에 비전이 없거나 네가 하는 일에 꿈이 없거나 네가 하는 지금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뉴스킨에 이 마음이 머릿속에 가득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왜 북한에서 기독교 전파하듯이 하냐는 얘기죠. 그런 마음이라면 만났을 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뉴스킨 써야 돼. 야, 뉴스킨 해야 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났을 때 발톱을 드러내놓고 뉴스킨 얘기를 하셔야 돼요. 발톱을 드러내놓고 뉴스킨 제품, 뉴스킨 사업 얘기를 하셔야지만 진도라는 것을 나갈 수가 있어요. 제일 싫어하는 거 니즈 파악이라는 거, 관계 유지라는 거 정말 싫어해요. 분명히 니즈 파악도 해야 되고 관계 유지도 중요하지만 대부분 저는 28살에 뉴스킨 만났을 때 제가 어떤 삶을 살고 싶고
어떤 걸 갖고 싶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이런 거 제 니즈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 니즈를 누가 와서 내 니즈를 파악한다고요? 그거 어렵죠? 근데 제가 뉴스킨을 딱 만나고 뉴스킨을 이해했더니 제 니즈를 파악했어요. 아, 나 이렇게 살고 싶었구나. 나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구나. 나 이런 걸 갖고 싶었구나. 뉴스킨을 만나고 보니까 니즈가 파악이 됐어요. 그러지 않으세요? 뉴스킨을 전달하는 게 니즈 파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안 되면 니즈 파악이 안 되거든요. 뉴스킨 얘기 못하고 주변만 졸졸졸졸 돌면서 관계 유지하고 왔다는 얘기 제발 좀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뉴스킨 하자고. 뉴스킨 쓰자고. 발톱을 드러내놓고 뉴스킨 얘기하러 왔다고 얘기하고 뉴스킨 얘기를 해야지만 대답을 들을 수 있거든요. 상대방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저한테 와서 거절당했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얘기를 해야지 알죠. 우리 한번 여기 있는 분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뉴스킨 할 줄 알았어요? 본인이?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너무 신기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있다니 막 이렇게 신기해요. 모두 다 우연히 뉴스킨을 만났어요. 만났을 그 당시에 좋진 않았을걸요? 우리가 긍정이 아닌 모든 걸 거절이라고 하진 않지만 긍정은 아니셨을 거예요. 하지만 나한테 뉴스킨 전달한 누군가가 나와 함께 진도를 나가면서 이 자리까지 앉아있고 제 얘기를 듣고 있고 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우리가 얘기할 때 어떻게 긍정적인 반응만 기대를 하고 얘기를 해요? 그 긍정적인 반응이 아니면 전부 다 거절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도 다 그랬고 모두 다 그럴 거예요. 얘기를 하고 발톱을 드러내놓고 얘기를 해야지만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더 쉬워요. 발톱을 드러내놓고 얘기를 해야지만 그 사람도 편하고 나도 편해요. 절대 잊지 마시고 뉴스킨 얘기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두 번째는 이걸 좀 인정을 해야 돼요. 부담을 주는 일이다. 내가 뉴스킨을 시작하는 그 순간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내 주변엔 부담을 느끼더라. 저만 그래요? 내가 뉴스킨 시작한다고 그냥 만나기만 했고 난 입도 뻥끗 안 했는데 부담을 느끼더라. 아무것도 사지 말라고 사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부담을 느끼더라. 근데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부담을 덜 줄까? 어떻게 하면 부담을 느끼지 못하게 할까? 말도 안 되는 모순적인 고민을 하죠. 내가 그냥 뉴스킨 하는 것만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쓸데없는 고민하지 말자고. 이렇게 쓸데없는 것에 고민할 시간에 우리 비즈니스는 부담을 주는 일이에요. 그 부담을 잘 주는 거고 부담을 많이 줘야 되고 그게 비즈니스를 잘하는 거예요. 누가 만나는데 부담을 느낀데 잘하신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안 해도 부담을 느꼈을 거라니까요. 그러면 이 부담을 주는 것을 어떻게 내가 넘어갈 것인가? 책임감으로 넘어가요. 이 사업을 좀 빠르게 처음부터 성장을 해나가시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부분이 뭐가 있냐면 책임감이 굉장히 강해요. 그 책임감으로 부담을 넘어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만나서 얘기해요. 제품 한번 써보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제가 좋아질 때까지 매일 올게요. 좋아질 때까지 관리해드릴게요. 안 좋아지면 제가 책임질게요. 한번 써보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뉴스킨이 약산성이고 맞아요. 이거 아니에요. 자꾸 다른 데 돌리지 마시고 부담을 주시고 책임을 지시자는 얘기예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해봐요, 같이. 제가 책임질게요. 제가 이렇게 하라는 대로 안 되면 제가 책임질게요. 무조건 할 수 있어요. 자신 없어도 돼요. 제가 자신 있어요. 같이 해요. 책임질게요. 비즈니스든 제품이든 이 책임감을 가지고 부담이 넘어가지 않으면 자꾸 주변만 빙빙 돌아요. 우리가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가 잘 진행이 안 돼요. 제품을 얘기하다가도 뭐라 하면 어떡하지? 쓰고 별로라 하면 어떡하지?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사업을 얘기하다가도 진짜 하면 어떡하지? 진짜 하면 어떡하지? 나 자신 없는데 진짜 쟤 지금 하면 좀 힘들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전달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부담을 마음껏 주시고 책임감으로 넘어가시는데 이 책임감을 키우는데 최선을 다해야겠죠. 책임감을 키우는 방법은 모두 다 다르겠지만
저희 메가스타 그룹에서 하는 것 자체, 비즈니스 하는 것 자체가 책임감을 키우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메가스타 그룹에서 사업하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좀 더 사업하시면 알걸요? 내가 메가스타에서 사업하는 게 너무 다행이라고. 지금은 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그룹이 얼마나 명품 그룹인지 몰라요. 사업을 조금만 진행하시면 와, 내가 메가스타에서 너무 다행이다. 여기서 책임감을 배우실 거고, 성공한 리더분들을 보고 배우실 거고, 옆에 형제라인을 보고 배울 거예요. 뉴스킨을 믿으시고,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진 책임감으로 이 부담을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이 뉴스킨 세계를 인정하라 라는 거예요. 많이 힘드시죠? 여기 앞에서 보니까 힘든 분들이 막 그래서 말을 너무 많이 했나요? 기지개 한번 피실래요? 네. 네. 5가지 얘기할 건데 첫 번째 얘기할 때부터 조시는 분들이 계셔서 세 번째 중요합니다. 루비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뉴스킨 세계를 인정하라. 한번 볼게요. 중간에 선을 그었어요.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이 있다고 본다면 왼쪽은 뉴스킨이 아닌 세계, 뉴스킨 밖의 세계고요. 이쪽은 뉴스킨 세계예요. 여긴 뉴스킨 하는 세계. 뉴스킨이 아닌 밖의 세계에서 이 뉴스킨 세계를 본다면 어떤 얘기들을 하는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좋아한다. 자기들끼리 박수친다. 자기들끼리 칭찬한다. 오면 막 서로 이쁘다고 하고 난리 난다. 서로 막 축하하고 박수치고 인정하고, 서로가 여기서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서로 세뇌하고, 막 그런 집단 이렇게 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걸 인정하면 돼요. 우리는요, 우리끼리 서로 좋아하고요, 우리끼리 서로 박수치고, 우리끼리 서로 인정하고, 우리가 서로 갖고 있는 가치를 서로 세뇌하고 공유하고 살아요. 그게 뉴스킨 세계예요. 근데 제가 장담컨대 전 뉴스킨 세계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간접적인 경험에 의해서 모든 세계가 비슷하다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 눈치챈 게 언제냐면, 제가 TV를 우연히 틀었는데 역도 경기를 하는 거예요. 역도 경기 보세요? 안 보죠? 저도 그랬어요. 역도 경기가 우연히 딱 하길래 이거 누가 보자고 돌리려고 딱 하는 찰나에 우리나라 선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뭔가 애국심에 응원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응원을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면서도 이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이 역도 경기를 누가 보지? 아시안게임, 올림픽 모든 종목의 정식 종목이라는 건 그만큼 수요가 있는 거예요. 수요가 없으면 정식 종목이 안 돼요. 근데 역도가 정식 종목이라는 건 그만큼 수요가 있을 텐데 도대체 누가 볼까? 내 주변에 아무도 안 보고 아무도 모르는데. 맞아요. 그래서 누가 볼까 딱 생각을 하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죠. 가족이 보겠다. 역도 선수 가족들이 보겠다. 또 역도 선수를 꿈꾸는 꿈나무들이 보겠다. 그 꿈나무를 가르치는 감독과 코치들이 보겠다. 역도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보겠구나. 역도 그들만의 세계구나라는 걸 인정하게 된 거예요. 역도 그들만의 세계, 그들만 보고 그들만 좋아하고 그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역도 경기 선수들 훈련하는 거 다큐멘터리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장미란 선수가 다큐멘터리로 그 역도 하는 훈련하는 걸 나오는데 하루에 20끼를 먹어요. 살이 빠지면 안 된대요. 그리고 먹고 나서 뭐 하냐면 자꾸 뭘 들어요. 먹고 들고 저녁에만 8끼를 먹어요. 저희에게 한번 볼게요. 그들에겐 그게 일상이고 그것이 그들에겐 가치 있는 행동이에요. 먹고 자기 몸을 유지하고 뭔가 들면서 훈련하는 것이 그들에겐 가치 있는 거고요. 우리가 봤을 땐 어때요? 하루에 20끼 먹는 게 가치 있나요? 자꾸 뭐 드는 거 가치 있어요? 그들끼리는 들다가 5kg, 10kg 더 들잖아요. 눈물 흘리면서 박수쳐요. 성공했다고. 20kg 더 들면 난리가 나요. 전화하겠죠. 엄마 나 20kg 들었다고. 우리한테 5kg, 10kg 더 드는 게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없어요. 그들만의 세계예요. 이거 인정해야 돼요. 제가 취업준비생이었어요. 제가 취업준비생에게는 가치가 뭐냐면 토익 900, 자격증, 뭐 스피킹, 여러 가지 것들이 저한테는 가치 있는 거예요. 토익을 했더니 만점을 맞았어. 그럼 다 눈물 흘리면서 축하하고 막 박수치죠. 대박이라고. 넌 천재라고.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그죠? 그렇게 해서 대기업을 갔어요. 그러면 또 성공했다고 얘기하죠. 우리에게 취업 준비 생겼던 저에게는 대기업을 가는 것이 성공이었고, 그러기 위한 준비하고 있는 자격증과 나의 스펙이 저한테는 가치 있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시간을 쓰는 것이. 지금 토익 900이 가치 있으세요? 아예 쓸데없죠. 저희가 있던 취업 준비생들의 세계는 그랬다는 얘기예요. 뉴스킨 세계도 뉴스킨만의 세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서로 가치가 달라요. 제가 뉴스킨 해보고 이 뉴스킨 세계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성공했다라고 느껴요. 어느 세계에 있더라도 정말 서로가 서로를 정말 진심으로 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박수를 치고, 정말 같이 즐겁고 같이 행복하고 같이 끝까지 미래를 꿈꾸면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항상 우린 미래를 보고 현재를 준비하고 자기의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갈구하고, 이런 세계가 세계의 뉴스킨 세계 말고 있을까요? 이 뉴스킨 세계에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정신이 얼마나 건강해지고 육체가 얼마나 건강해지는데요. 만약에 내 인생 최고의 가치를 건강으로 둔다면 뉴스킨 세계에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성공이에요. 버닝썬 세계를 보세요. 도대체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와 성공이 무엇인가? 건강해 보이지 않죠? 우리는 건강하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죠. 우리의 가치는 누군가를 리크루팅하는 일, 그리고 누군가한테 제품을 유통하는 일. 밖에서 본다면 인앤사 하나 더 유통하는 거 별로 가치 없어요. 누구 한 명 꼬드기는 거 가치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게 가치 있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지배했다고 앞에서 스피치하면 눈물을 흘리잖아요. 와, 저 사람 만지배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어떻게 움직였을까? 저 사람은 어떤 일을, 현장이 얼마만큼 있었길래 저렇게 했을까? 공유가 되니까. 그게 우리 뉴스킨 세계라는 얘기죠. 그 우리 뉴스킨 비즈니스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뉴스킨 세계로 누군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뉴스킨 세계에서 내가 혼자 시작하고 밖에 있는 누군가를 이 뉴스킨 세계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뉴스킨 비즈니스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뉴스킨 세계가 아닌 이 중간 경계에서 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밖에서 하시는 분도 있고. 경계에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죠. 밖에서 뭐 뉴스킨 이렇게 얘기하면 막 맞아 맞아 이렇게 얘기하고, 또 여기 있으면 저기 이렇게 하면 맞아 맞아 이렇게 얘기하고, 이 중간에서 갈팡질팡 하시면서 뉴스킨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밖에서 홀로 뉴스킨 사업 하시는 분 있어요. 여기서 밖에 세계에서. 역도 선수가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려고 하는데 홈 트레이닝 해서 되겠어요? 태릉 선수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세계에 있든 그 세계에서 성공하기 위해선 그 세계 중심에서 해야 돼요. 그게 역도든 취업 준비든 아니면 뉴스킨이든 뉴스킨 중심에서 비즈니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뉴스킨 중심의 사업을 시작하시고 누군가 이쪽으로 데리고 오는 데 있어서 좀 마음을 차갑게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뉴스킨 비즈니스는 내가 뉴스킨 세계에서 뉴스킨 하고 누군가 뉴스킨 세계로 데리고 오는 게 그게 우리 일의 다예요. 소비자든 사업자든. 그리고 여기서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기서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는 나의 모든 관계들을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밖에 있는 관계들, 제가 장단컨대 어쨌든 우리 뉴스킨 사업을 선택했으면 이걸로 쇼부 봐야 되잖아요. 중심의 사업에서 이걸로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공한다는 건 이 뉴스킨 세계에서 그룹을 확장시키는 거거든요. 뉴스킨 세계에서 그룹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그룹이 확장이 된다면 분명히 나를 통해서 생긴 그 그룹이 나한테 평생 함께 가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저하고 20년 지기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바디바를 쓰라고 몇 번을 얘기했어요. 너 바디바 안 쓰면 나 너무 서운하다. 바디바 써라. 안 쓴대요. 술을 사겠대. 그래서 아니야, 뉴스킨 써야 돼.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안 쓰길래 정말 친한 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만나요. 왜 안 만나냐면 이 친구가 싫어서 안 만나는 게 아니고 너무 바빠서 못 만나요. 내가 여기서 사업을 시작해서 내 AR 소비자 30명만 생겨보세요. 한 달에 한 명 만나도 하루에 한 번밖에 못 봐요. 아니죠. 하루에 한 번 만나도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보는 거죠. AR 소비자 30명만 생겨도 나한테 뉴스킨 쓰는 사람과 뉴스킨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즐겁고 재밌을걸요? 언어가 똑같으니까. 여기서 100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와 함께하는, 나와 이 비즈니스를 같이 공유하는 4명의 사업자만 있더라도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하고 풍족할걸요? 언어가 똑같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자는 얘기예요.
밖에 100명, 1000명 다 소용없어요. 어쨌든 뉴스킨 사업을 선택했다면 우리의 숙명이에요. 이쪽으로 데리고 와야지만 평생 갈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이쪽으로 데리고 와야 돼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한테 뭐냐면 명단이에요. 약간 명연이 있죠 지금? 명단이에요. 내가 모든 걸 비우고 여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쪽으로 내가 옮길 마음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지 않으시면 모든 사람 한 분 한 분이 나한테 마음이 아플 거예요. 결국엔 나랑 함께하는 사람과 평생 함께 가지 여기 있는 사람들과 평생 함께하지 못하더란 얘기예요. 모든 걸 비우고 나부터 시작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성공하려면 여기서 그룹을 만들어야 되고 그 그룹과 난 평생 함께 풍족한 행복을 누릴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나한테 명단이구나. 그런 차가운 마음을 가지셔야지만 이 비즈니스를 전개할 수가 있더라고요. 멀어지지 않기라는 건 뭐냐면 아까 이 중심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표류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으로 왔다가 밖으로 떠내밀려 내려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뉴스킨 사업을 그만두는 분들을 보면 왜 그만두는지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만둬요. 어떻게 그만두냐면 그런 거 아시죠? 기차가 두 개가 달리는데 기차 두 개가 차선이 살짝만 벌어지면 나중에 엄청나게 크게 벌어지는 거 아시죠? 내가 중심에서 사업을 하다가 어느 순간 떠밀려 와서 뒤를 보니까 내가 있는 세계가 중심하고 너무 멀어져 있어서 그만둬요. 다시 가는 게 귀찮아서. 내가 지금 항상 중심에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룹 미팅에 나와서 우리가 사업을 중간에서 하면서도 그들만의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적신호란 얘기예요. 그룹 미팅에 왔는데 그룹 미팅을 리딩하는 리더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만의 뉴스킨, 나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카톡방에 들어가 있는데 난 귀신,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카톡방을 리딩하는 많은 리더분들을 보면서 그들만의 뉴스킨, 그들만의 뉴스킨, 이 뉴스킨 안에서 본인이 뉴스킨 하면서도 표류해서 떠밀려 온 거죠. 분명히 뉴스킨 시스템 안에서, 카톡방 안에서, 비즈니스 안에서 중심에서 내가 리딩하는 사업자가 돼야 돼요. 왜요? 네. 그런 사업자가 되셔야지만 사업을 성공할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홈 트레이닝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네 번째예요. 감정을 속이지 말자.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왜 그렇게 대리점이 늦게 됐을까 보니까 감정을 많이 속이고 있더라고요.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야, 우리 만나자. 할 얘기 있다 했더니 친구가 저한테 그 당시 옛날에 야, 뉴스킨 얘기할 거면 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나 뉴스킨 얘기 안 해. 뉴스킨 얘기 안 하려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다음에 데모를 하러 갔다가 데모를 하러 가서 데모를 1시간, 2시간 막 이렇게 하고 또 이 친구가 저에게 이제 그만하고 비타민C 워시 그거 하나만 놓고 가 이러는 거예요. 놓고 가라는 말에 제가 완전히 화가 났어요. 뭐라고? 놓고 가라고? 야, 됐어. 파는 거 아니야.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 진짜 필요하면 내일 나한테 다시 얘기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어떨 때는 데몬 가방을 들고 딱 내려놓는 순간 물건 팔러 왔냐? 물건 팔러 왔냐? 이 얘기가 갑자기 야, 정신 차려. 물건 파는 거 아니야. 물건 파는 사람으로 보여? 정신 차려. 똑바로 봐. 나 봐. 막 이렇게 했거든요. 다시 한번 볼게요. 제 감정을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친구한테 전화한 거 왜 연락한 거예요? 뉴스킨 얘기하고 싶어서. 우리 뉴스킨 하기 전에 누구한테 연락 많이 했어요? 아무도 안 했어요. 연락 오는 것도 안 받았는데 연락을 하기는 뭘 그죠? 뉴스킨을 했기 때문에 뉴스킨을 얘기하려고 연락을 하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근데 뉴스킨 하려고 연락했으면서 뉴스킨 때문에 연락했지라고 하면 아닌데 제가 데모를 하고 제가 그 당시에 폼클렌징 워시를 놓고 가고 싶었을까요? 가져가고 싶었을까요? 정말 두고 가고 싶었죠. 근데 아니라고 했고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물건을 팔고 싶어요. 팔고 싶죠? 팔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누구 만나면 팔고 싶은 마음이 엄청 크죠? 근데 왜 물건 파는 것처럼 보면 왜 마음을 아파하냐는 얘기죠. 이거를 똑바로 내가 똑같이 못하면 정신병이 걸려요. 제가 뉴스킨 하면서 이 정신병 걸린 사람 진짜 많이 봤어요.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친구한테 연락하면 야 뉴스킨 때문에 연락한 거야? 그러면 맞아. 야 뉴스킨 아니면 너한테 연락 안 하지. 이렇게 얘기해요. 만나요. 야 이거 하나만 꼭 얘기하고 갈게. 이건 네가 꼭 알아야 돼. 이 얘기하러 왔어. 이렇게 얘기해요. 또 데모를 하고 나서 하나만 두고 가 그러면 얘기해요. 야 2개 놓고 가면 안 돼? 야, 진짜 좋은데 이거 진짜 빨리 있을 걸 3개 놓고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데모나고 물건 팔러 가냐고 얘기를 들으면 와 맞다. 야 네가 좀 사줘라. 진짜 괜찮은 건데 네가 좀 샀으면 좋겠다. 진짜 괜찮은 건데 내가 도와줄게. 책임질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물건 파는 거 맞아. 이거를 해야지만 상대방도 편하고 저도 편해요. 이걸 하게 되면 뉴스킨이 얼마만큼 재미있는지 몰라요. 이걸 하면 얼마만큼 뉴스킨이 쉽고 재미있는지 모른다니까요. 이걸 못하면 정신병을 넘어서 공황장애가 오기 시작해요. 공황장애 온다니까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기 공황장애 있는 분들 몇 분 있어요. 진짜 재밌게 하려면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고, 이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을 제일 못하는 게 우리나라인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분명히 얘가 물건 팔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1시간 동안 물건 얘기를 안 해. 와, 다시는 이 사람 안 만나고 싶어요. 분명히 얘가 지금 나한테 연락한 거 뉴스킨 얘기하러 온 것 같은데 뉴스킨 얘기를 안 해. 내가 답답해서 그냥 빨리 얘기해라 막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감정에 충실하는 거 지금부터 연습하시면 정말 재밌어요. 뉴스킨 진짜 재밌어요. 5번째요. 있는 척 하지 마라. 여기 남자분들 많이 계신데 제일 많이 실수하는 거예요. 있는 척 하면서 사업하는 거. 있는 척 하다 보면 내 발목을 확 잡을 거예요. 비즈니스 하다가. 누구나 있는 척, 얼마 버냐고 물어보는 건 얼마 못 버는 것 같은데 자꾸 있는 척 하니까 물어봐요. 성공한 것 같지 않은데 자꾸 성공한 척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돈 벌어 보이고 성공한 것 같고 있는 척에 절대 안 끌려요. 누구나 있는 척 하는 사람 좋아해요? 재수없지 않아요? 근데 왜 뉴스킨 하니까 갑자기 있는 척 리크루팅 하려고 하세요? 사람을 끄는 건 열정이에요. 열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얼마만큼 뉴스킨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만큼 이것을 애정하는지, 내가 얼마만큼 이걸 귀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시간을 써서 이걸 몰입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집중하고 있는지,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열정이에요. 그걸 느끼면 사람은 뉴스킨에 관심을 갖고, 나라는 사람도 괜찮다면 나랑 함께 하고 싶을 거고, 너랑 있으면 돈 벌고 싶다는 마음이 들 거예요. 내가 돈 버는 것이 아닌 나의 열정을 보고 느낄 거예요. 있는 척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밥 사고 커피 사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리더분 중에 한 분이 보험 지점에 가서 콜드를 가셨대요. 대단한 분이죠. 여기도 하나 있잖아요. 다 같이 가면 할 수 있어요. 보험 콜드를 가서 지점장한테 얘기했대요. 손을 잡으면서 30분만 시간을 주면 자기가 뉴스킨 프레젠테이션을 좀 하고 싶다. 근데 지점장이 나가라 그랬대요. 근데 이분이 딱 그걸 듣고 다시 손을 잡으면서 얘기했대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걸 당신네 FC들이 보고 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쫓겨난다면 당신네 FC도 어딘 가서 오늘 뭔가 보험을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쫓겨난다면 당신의 보험 FC들이 얼마만큼 하루 동안 동기가 저하되겠냐. 만약 나한테 기회를 줘서 내가 성공하는 모습을 본다면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의 FC들은 성공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지점장이 설득이 된 거죠. 아 그렇구나. 30분 시간을 주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나갔대요. 지점장이 그랬대요. 그 사람을 보고 당신은 성공할 겁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더라도, 아니죠, 우리가 셰프가 아니더라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맛있다고 느끼고요, 우리가 작곡가가 아니어도 좋은 음악을 들으면 좋다고 느껴요. 우리가 성공하지 않았더라도 성공할 것 같은 사람 눈에 보여요. 그게 열정이란 얘기죠. 우리 여기서 같이 사업하지만 이 안에서도 걔는 성공할 것 같아 라는 느낌 있죠? 그게 열정이고 그 사람이랑 똑같이 따라하세요. 그게 열정을 표현하는 방법이고 그게 사람을 붙게 하는 방법이에요.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사람이 붙을 거예요. 그건 나의 열정 때문에 붙을 거예요. 그렇게 비즈니스 하셔야 됩니다. 정리할게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빨리 마무리할게요. 5가지 잠깐만 정리할게요. 첫 번째가 뭐였죠? 발톱. 만나면 뉴스킨 얘기부터 하세요. 그냥 뉴스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발톱을 드러내는 거죠. 두 번째는 그렇죠. 어떤 짓을 해도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부담을 마음껏 주고 그 부담을 책임감으로 넘어가자. 세 번째는 뉴스킨 세계를 인정하자.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가치 있는 것,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성공이라는 것, 그것을 문득 본인이 보세요. 역도 선수가 역도를 맨날 먹고 들다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역도 선수는 끝이에요. 그가 느끼는 성공에 있어서 내가 여기서 10kg 더 들어서 뭐해? 느끼는 순간 역도 선수 끝이란 얘기예요.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 역도 선수의 세계에서 충분히 그들의 가치를 깊게 새내고 역도 연습하는 게 그 역도 선수가 성공하는 방법이죠. 뉴스킨 열심히 하다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거 해서 뭐 하겠어? 이미 끝이에요. 아주 깊은 마음으로 이 뉴스킨 세계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루비가 돼요. 네 번째는 뭐죠? 감정에 솔직히 말해 공황장애 걸리신 분을 빨리 치료받기를 원해요 제가. 다섯 번째는 열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실력보다는 감각이다. 이 5가지를 종합하시고 받아들이시고 비즈니스를 진행하시면 돼요. 그러면 정말 많은 프레임이 변할 거예요. 이 뉴스킨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이렇게 재미있는 거였어 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루비가 될 거예요. 그런 데 있어 우리가 하나 또 알아야 될 건 실력보다 감각이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데몬과 초대죠. 데몬과 초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는 데몬과 초대에 있어서 실력을 많이 쌓고 나가려고 해요. 근데 진짜 실질적인 실력은 현장에서만 쌓여요. 다시 한번 정의하면 뭐냐면 데몬을 1시간 반 한 사람과 1시간 10분 한 사람이 있어요. 1시간 반 동안 얘기하는 실력을 쌓았죠. 하지만 데몬을 잘한 건 뭘 잘한 거냐면 매출이 난 게 데몬을 잘한 거예요. 10분을 했는데 매출이 났고 1시간 반을 했는데 매출이 안 났어요. 그러면 누가 잘한 거죠? 10분.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데몬하는 실력이 아닌 무언가 감각적인 실력이 필요해요. 그게 클로징 감각이라고 하거든요. 그 클로징 감각은 절대 여기서 우리가 배워서 익혀지지 않아요. 사업 설명 1시간 반에서 초대하는 것과 초대가 안 된 것과 만나서 5분 얘기해서 초대하는 것과 누가 잘한 거예요? 5분. 그게 감각이라는 얘기죠. 그 감각을 현장에서 끊임없이 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감각이 자라더라고요. 처음에 하게 되면 이래요.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자기 전에 생각하면서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지 그때? 내가 왜 그때 그 표정을 했지? 왜 내가 그때 그런 행동을 했지? 수도 없이 후회되고 반복되고 창피할 거예요. 손발이 오라들고 막 이불을 발로 막 차겠죠. 그죠? 이불킥이라고 하죠. 그게 감각이 자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셔야지 감각이 자라요. 감각이 자라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용기를 내셔야 돼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그 누구도 뉴스킨 하기 전에 어디에 연락하고 싶어 하는 사람 없어요. 오늘 이 그룹 미팅 끝나고 또 우리 누군가한테 연락을 해야 돼요.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하는 용기를 가지셔야 되고요. 하고 만났어요. 만나서 뉴스킨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할 때 하겠다라는 용기를 내셔야 되고, 뉴스킨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을 초대했어요. 왔어. 근데 이 사람이 반응이 안 좋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얘기하는 용기를 내셔야 되고, 같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인상을 쓰더라도 내가 웃는 용기를 내셔야 되고,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오늘 날 루비가 되겠어가 아니에요. 매 순간 매번 용기를 내시고 감각을 쌓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계속 하기 싫은 게 있다면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 순간 그 용기를 내시는 게 그 감각을 쌓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쉬워지진 않아요. 어렵진 않아요. 어느 순간 난 5분 얘기했는데 초대할 거고요. 10분 얘기했는데 매출을 낼 거예요. 그 감각이 쌓이면. 싫어해도 또 얘기할 수 있어요. 감각이 쌓이면. 올해 저희 뉴스킨 사업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는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해야 돈 준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면 돈 주겠다예요. 그죠? 우리가 루비가 되는 것도 2019년 12월까지 이렇게 하면 루비가 된다가 아니에요. 그냥 내 라인을 만들면 루비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오늘 4명을 만나서 4명의 사업을 결정하면 오늘 하루 만에 루비예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죠. 오늘 1시간 동안 동시에 4명을 만났는데 4명이 사업한다. 1시간 만에 루비예요. 내가 이 비즈니스를 얼마만큼 했는지 상관없어요. 오늘 하루만 해도 루비가 될 수 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24시간을 깨어있지 않으면 무수히 지나가는 그 사업 전달의 기회를 놓치실 거예요. 불편하실 때 용기 내시고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신다면 하루만 해도 루비가 되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전달하는 건 기회일 뿐이지 그 사람의 진짜 뉴스캔을 보고 뉴스캔 결정할 때는 나 때문에 결정하지 않아요.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뉴스캔 결정했는데 내가 내 스폰서 때문에 이 사업을 한다. 있어요? 내가 사업을 결정할 그 당시를 한번 돌아가 보세요. 내가 그때 사업을 결정할 때 내 머릿속에 스폰서가 있었나? 내가 이 사업을 보여준 거는 스폰서 때문이고 스폰서를 많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가 이 사업을 결정하는 그 순간에는 오롯이 본인만 보고 이 사업을 결정하기 때문에 마음껏 전달하셔도 돼요. 어차피 나 때문에 선택 안 해요. 마음껏 전달하시고 하루만 해도 루비가 될 수 있다는 비전을 절대 놓치지 않고 2019년 비즈니스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리더가 돼야 되고요. 저는 그래요. 리더이신 분들은 처음부터 티가 나요. 근데 대부분은 리더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리더의 자리에서 리더가 있다면 리더가 영향력을 갖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리더가 루비가 되는 것이 아닌 루비가 되면 리더가 된다는 얘기예요. 루비가 되고 모든 사람이 뉴스킨에서 루비로서 리더로서 인정을 받고 내가 거기서 나의 책임을 다하다 보면 리더가 될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리더가 돼야 된다는 건 루비가 돼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모두 다 나는 2019년 EVP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는 2019 EVP 박지훈입니다. 네, 우리 모두 루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